나만의 콘텐츠 만들기라는 단어가 요즘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나만의 콘텐츠라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 나만 할 수 있는 얘기는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죠. 근데 이제 지식과 정보는 동일한데 이걸 어떻게 내 색을 잘 입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더 내 식대로 가공을 잘하고 전달을 하느냐의 문제여서 이제 단순히 내 소재를 찾는 것은 정말 특수한 경우 굉장히 희소한 시장에 있었거나 정말 깊게 어떤 공부를 한 소수가 아니고서는 그냥 내 색을 내는 콘텐츠 정도가 저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콘텐츠를 만드는 것의 주 목적은 만드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걸로 알리기 위함이잖아요. 나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콘텐츠로 나를 알리는 게 그러니까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식 콘텐츠로 일단 책을 낼 수 있죠. 강사님들은 거의 필연적으로 책을 내야만 몸값이 올라간다. 책은 전단지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내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더 불려다니실 수는 있으나 누군가가 열었을 때 부끄러운 지식을 가진 거는 좀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자가 출판 많이 하시고. 근데 어쨌든 출판 그리고 외부에 기고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예전에는 신문 지면과 잡지 지면에는 기고하는 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왜냐하면 할당된 게 정확한 정해진 양이 있고 여긴가한테 누구한테 공간을 준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였는데 요즘에는 온라인 매체가 너무 많아져서요. 글 하나 더 발행한다고 본인들한테 돈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원고료를 주지 않고 누구나 투고한다고만 하면 거의 땡큐인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 미디어의 매체에 기고를 하는 것도 사실 한 가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직도 일반적인 대중의 인식이 개인 블로그에 쓰는 것과 나는 이름도 한 번도 안 들어본 매거진이지만 어떤 미디어에 연재한다는 것은 느낌을 좀 다르게 봐요. 그래서 아까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고한다는 것만으로 전문가라는 인식을 가져요.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책도 내용을 판단해서가 아니고 책을 출간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전문가로서의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은 보통 그런 상징성, 나 전문가야 이런 걸 드러내는 방식이고요. 그와 유사한 방식이 언론, 기사에 소개되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보도자료 돈 내면 누구나 낼 수 있는 거 요즘 송출료 엄청 싸져가지고요. 내가 직접 콘텐츠 강사님들 쓰실 수 있잖아요. 내가 내 보도자료 써서 송출업체 중간에 끼면 10만 원도 안 돼요, 이제. 대중은 몰라요. 대중은 몰라서 굳이 막 권해드리진 않지만 특정 내가 TV에 나갈 때쯤이 됐다거나 책을 낼 때가 됐다거나 혹은 이제 저는 강사님들 말고 분야별로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은 언론 보도자료가 사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블로그 글 100개보다 기사 하나가 훨씬 더 신뢰도를 주니까 필요에 의해서 저는 괜찮다며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오프라인 강의 자체가 있는데 제가 좀 더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강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불려다니는 강의, 내가 직접 여는 강의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산업 강사님들은 불려다니는 강의를 하세요. 누가 나를 불러줘야지만 가죠. 돈을 소비자한테 직접 받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소비자한테 직접 받는 강의를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불려다니는 강의보다. 아까 제가 다 안 간다고 했던 이유는 제가 불러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는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으로 치면 B2B, B2C인데 저는 B2C 시장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강사로서의 나의 브랜딩도 일단 더 좋고요. 그리고 오게 하는 건 진짜 힘든데 왔다는 건 굉장한 몰입도를 가지고 오세요. 돈을 내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 찾아가지고 오신 분이어서 강사로서도 만족도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능력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르스라든지 세월호라든지 이런 특정 이슈들 때문에 강사님들이 한때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시기들이 있으셨어요. 강의가 다 시장이 죽어가지고 그럴 때 저는 타격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저는 마케팅 일을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강사로서의 수입도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주제로 공개 특강을 매달 하거든요. 이거는 메르스 터졌다고 안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주도하는 걸 직접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남의 거 들으러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나는 어차피 업이 강의하는 사람이고 남한테 전달해주는 사람이니까 그걸 살리셔서 활동을 더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취업 콘텐츠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 가서 해줄 수 있고 기관에 가서 할 수 있지만 대학생들을 좀 더
직접 모아서 만나신다고 하면 걔들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그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요즘 애들은 뭐가 중요한가, 뭐가 뭐 궁금한가.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를 잘 한다는 게 외부에 보여지면, 아, 저분은 저 되게 좋은, 보통 대학생이니까 뭐 재능 기부처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분은 되게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이미지가 생겨서, 아, 저 사람이 잘하는 게 더 확 각인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인식시키고 싶은 분야로 모임을 직접 개설을 하시거나 조금 소규모 스터디를 하시는 거나,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걸 꼭 이제 알려야죠. 제가 강의가 요즘에 너무 바쁘지만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는 제가 불려다니는 데만 가니까 못 만나는 대학생들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근데 이건 진짜 진심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 진짜 있으시다면 진짜 한번 모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저한테 퍼스널 브랜딩 수업 들으셨던 분 중에 취업 강사님이 계시거든요. 지금 현업에서 일하시는. 아까 오전에 잠깐 만나고 하는데 그분이 방금도 그 얘기 하셨어요. 옛날부터 제가 재능 기부로 애들을 좀 가르치고 싶은데 특강 한 번만 들어도 애들이 방향이 잡히는데 그걸 못 듣는 애들이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면서, 진짜 재능 기부로 한 번 정도 제가 7월쯤에 시간 될 때 저희 회사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럼 열어드릴 테니까 대학생들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2주 뒤에 이제 디벨롭이 되셔서 모임처럼 아예 몇 달을 잡고 애들이랑 이제 스터디도 해주면서 셀프 리더십 같은 것도 가르치면서 좀 키워내는 걸 스스로가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좀 보람을 느끼고 싶고, 동시에 제가 유튜브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유튜브 카메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어색하잖아요. 애들이랑 대화하는 거 촬영해서 편집하면 좀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멀티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강사라고 맨날 이렇게 있는 것보다 사람 만나서 하는 게 훨씬 더 에너지 많이 받으시니까 그런 방법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저는 독서 모임을 7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분야랑 관련된 건 아닌데 그냥 했던 모임 기반으로 저는 처음에 강의 시작했을 때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요. 간접적으로는 좀 좋은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독서 모임을 7년을 하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좋은데 온갖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얻는 정보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직장인 몇 년 차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구나. 대학생들은 요즘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를 너무 많이 배워서 일을 할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마케팅 할 때도 소비자 분석해야 되니까 너무 좋고, 강의 같은 거 하거나 퍼스널 브랜딩 할 때도 웬만한 분야는 커버가 가능해요. 거의 한 번쯤 들어봤어요. 한 명쯤 있어요, 주변에. 그분 옛날에 저희 독서모임 오셨던 분 중에 이런 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 좋은 메리트였던 것 같고요. 독서모임 운영만 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강의를 기획했을 때 여기서 많이 넘어오셨어요. 평상시에 저를 대면하면서 저를 느꼈던 사람 중에 저를 신뢰했던 누군가는 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자기 사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이 있는데요. 제가 퍼스널 브랜딩 주제로 강의한 지 3년이 넘었어요. 매달 한 번씩 한 게. 근데 초반에는 온라인을 꼭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제가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해도 되는가? 라고 좀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나한테는 되게 좋은데 남들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필수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좀 의문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필수입니다. 네, 그냥 시대가 바뀌었어요. 홍보고 뭐고 그냥 시대가 바뀐 거여가지고 안 하면 되게 뒤처질 수밖에 없고, 그나마 그래도 강사님들은 공부하러 다니시는 직군이니까 낫지만 다른 직군의 누군가는 굉장히 정보 격차가 너무너무 심해지시더라고요. 나중에 자녀랑 대화 안 하실 거냐고 막 제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은 이제 너무 그 자체만으로도 사용하는 건 필수인데, 브랜딩을 하는 도구로서 왜 제가 가장 추천하냐면 가장 쉬워요. 이 중에 가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강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마케팅을 하다 보면, 특히 마케팅 강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지금 유튜브가 뜨고 있는데 그 다음은 뭔가요? 인스타 뜨고 있으면 그 다음은 뭔가요? 맨날 다음을 물어봐요. 미리 준비하고 싶으셔서. 근데 이제 어차피 계속 바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어제 새로운 서비스 출시하신 거 혹시 아시나요? 인스타에서 이제 영상을 합니다. 1시간짜리 영상 플랫폼이 출시가 됐어요. 구독자가 10,000명 이상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 안에서 K를 달아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유튜브를 의식해서 영상 플랫폼을 달았죠. 바로 어제. 맨날 바뀌어요. 새로운 서비스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어느 시점에 확 넘어간다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생겼어. 내가 들어갈 건가 말 건가를 그냥 매 순간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온라인 생태계는 크게 두 개입니다. 검색해서 나를 찾느냐, 친구가 돼서 나를 보느냐. 이 두 가지가 다예요. 당연히 특성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아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교육 담당자가 취업 강사 찾아야 돼. 취업 강사 해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당장 찾아서 전화해서 섭외해야 되는 때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매 의사라고 적어놨는데 당장 필요한 상황에서 검색을 하는 거니까 검색이 되어야지만 선택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적으로 블로그 같은 걸 많이 키워놓으면 일을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지금 급한 사람들께 다 내가 가니까. 그래서 이런 게 많이 필요한 업종이 식당, 미용실 이런 곳. 지금 내가 머리를 할 건데 어디 갈까에 고민을 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색하기 전 단계에서 커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먼저 들어간 경우. 그 경우는 누구예요? 내 페이스북 친구가 내 아는 지인이 그 일을 하던데예요. 교육 담당자들은 보통 네트워크 인맥, 뭐 강사들 풀 때문에 많이 하세요. 워낙 많이들 하시고 혹은 강사 에이전시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하세요. 강사들이 계속 데려다가 이렇게 심어줘야 되는 분들. 그래서 종종 저의 페이스북 피드에는 내일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 무슨 강사 필요합니다. 연락 주세요. 진짜 많이 떠요. 갑자기 뻥커 나면 페이스북에 먼저 찾으세요. 그러면 여기 수많은 강사님들이 저 됩니다. 혹은 자기 지인 태그하고 저도 그렇게 많이 보냈거든요. 제가 갑자기 강의를 못하게 되는 경우 혹은 저한테 섭외가 왔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못 가게 되는 경우에 페이스북에 올리면 진짜 1시간도 안 돼서 구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커트가 되니까 여기까지 안 넘어갈 수 있죠. 검색까지. 그래서 이건 어떤 느낌이냐, 그냥 페이스북 친구니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만들어야 돼요. 저 사람 강사네 일단 인지시키고 좀 잘하는 것 같나? 좀 큰데 많이 다니네? 사람들 평이 좀 좋네? 이런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먼저 얘들보다 떠오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사님들한테 필수는 페이스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강사 시장을 잘 모르고 그냥 직업적인 특성만 봤을 때는 검색 기반이 더 유리해 보여요. 검색해서 찾으니까. 근데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검색까지 잘 안 가요. 진짜 어떤 경우에 많이 찾냐면 저를 검색해서 찾아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평상시에 강사 안 부르는 집단에서 교육 담당자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검색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 불려다니냐, 그 공무원들이 마케팅 교육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위에서 퍼스널 브랜딩 하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엄청 뒤지셔가지고 연락이 왔고, 그 사회복지법인 막 이런 데에서 갑자기 요즘 소셜미디어가 뜨는데 막 이럴 때, 그러니까 담당 업무가 그쪽이 아니신 분들이 찾을 때만 저한테 검색으로 보통 넘어오시고 대부분은 저는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단순히 인맥 차원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먼저 기억에 남아져 있어서 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사님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렇게 좀 분류해봤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식과 정보와 경험이잖아요. 말로 하냐, 글로 쓰냐, 영상으로 나가냐. 사실 이미지도 넣었어요. 원래 사진이랑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정말 그림을 잘 그리신다면 그림으로, 뭐 그림 영상 같은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얘도 영상이니까 말이 제일 편하신 분들은 팟캐스트를 많이 하십니다. 좀 강사니까 말은 다 제 자신 있잖아요. 하지만 영상은 좀 부담스러워.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얼굴 팔리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팟캐스트는 대표적인 플랫폼이 팟빵. 그리고 아이폰은 아이튠즈가 있지만 보통은 뭐 아이튠즈까지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네이버에서 오디오 클립이라는 서비스를 런칭했어요. 요즘에 SNS 좀 한다 하는 작가님 강사님들이 다 오디오 클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 초기에 진입하려는 수요들이 있거든요. 빠르신 분들은 스타트할 때 빨리 들어가세요. 그래서 저도 이거 런칭하자마자 오디오 클립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었어요. 제 지인들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책 한 권씩 낸 작가님들, 강사님들 있죠. 지금 오디오 클립 네이버에 딱 그 앱 다운 받으시면 온갖 강사님들
책 한 권씩 내신 강사님들이 여기 이미 다 들어와 있네? 근데 진짜 정말 진입 단계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누구나 개설해주지 않아요. 팟빵은 내가 녹음해서 올리면 돼요. 녹음은 장비 없으셔도 돼요. 그냥 핸드폰 요즘 너무 좋아가지고 소음 없는 데서 녹음하셔서 음원 추출하시면 되거든요. 편집하는 것도 그렇게 안 어려워요. 오디오 클립은 기획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는데 제 지인들이 너무 많이 통과가 돼서 의뢰되는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그냥 일반인들은 잘 통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 작가님들이 많이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사실 업계에서는 오디오 클립이 아직 조금 근데 미지수긴 해요. 저 채널이 과연 뜰까에 대해서는 미지수예요. 시장 진입이긴 한데 네이버가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볼만 한데 네이버가 말아먹은 서비스도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 열심히 해놨는데 말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대박 날 것 같진 않고요, 아직까지는. 저는 원래 오디오 클립 준비하려다가 유튜브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글은 네이버 블로그와 카카오 브런치가 있습니다. 강사님들한테 제가 하나만 추천하자면 저는 카카오 브런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카카오에서 만든 블로그예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아무나 쓸 수 있고요, 아무나 못 써요. 약간 진입 장벽이 있는 것은 한마디로 물 관리를 하는 플랫폼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유리한 플랫폼들이에요. 한마디로 막 이렇게 난잡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이버는 온갖 게 다 있기 때문에 내가 경쟁할 상대가 너무 많아요. 취업 콘텐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브런치는 심사를 통해서 오케이를 받아야 돼요. 물론 나도 안 될 수 있잖아요. 성심성의껏 글을 몇 개 쓰신 다음에 될 때까지 심사 요청을 계속 하시면 저 3번째 됐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게 어렵진 않고요. 카카오 브런치의 특징은 작가를 위한 플랫폼이 본인들 슬로건이에요. 정말 글에 집중되어 있는. 내가 글이 자신 있다 라고 하면 브런치 좋고요. 이건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렇게 이 두 가지. 네이버 블로그는 대신 검색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얘가 알고리즘이 며칠 전에 또 바뀌어가지고요.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이 좀 없어요, 현재. 굳이 새롭게 진입할 이유가 있나? 약간 이 정도 수준까지 조금 돼 있어서 이제 이 정도가 있고요. 영상은 유튜브가 독보적이지만 페이스북도 괜찮습니다. 페이스북에 영상을 직접 올리는 것도 왜냐면 저희는 강사니까. 페이스북에 업계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걸 직접적으로 보는 경험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진으로만 봤을 때랑 말했을 때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의가 좀 자신 있다, 말하는 게 굉장히 자신 있다라고 하실 때에는 영상을 바로 올려버리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중에 블로그, 브런치, 유튜브, 페이스북을 합니다. 브런치는 퍼스널 브랜딩 글 몇 개만 올려놓고 그냥 안 하고요. 블로그는 저는 그 일반 대중을 상대로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블로그를 하고요. 그 기업 관계자들이 이걸 보고 들어오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말 담당자가 원래 이쪽 일이 아니신 분들만 연락 오는 것 같고요. 영상 쪽은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 내가 제일 만만한 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해볼 만한 것부터 스타트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최선인 거를 알지만 내가 할 여력이 없으실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모든 SNS는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해요. 하다가 스탑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좀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글을 쓰는 것만큼은 자신 있어 하면 틈틈이 계속 쓰실 수 있고, 나는 아무리 바빠도 그냥 영상 뭐 이렇게 10분씩 찍고 하는 거는 괜찮아 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 하다가 좀 그만둘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해볼 만한 거, 자신 있는 거, 그리고 하시다가 하나가 익숙해지면 확대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SNS 거의 다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동시에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 하다 익숙해지면 블로그 하고 있었는데 페이스북이 떴어요. 페이스북 했고, 페이스북 하다가 그때 브런치가 런칭됐나? 브런치 런칭에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요즘에 도저히 안 하면 안 되겠네? 들어갔고, 저는 이렇게 차근차근 해가지고 저는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게 했는데, 제가 이게 알려드릴 때 해보니까 동시에 두세 개 시작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멘붕이 오시더라고요. 헷갈리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즘 핫하지만 없는 SNS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강사님들한테 인스타그램이 큰 도움이 안 돼요. 그 모든 업종에서 인스타그램이 제일 핫하거든요.
지식 서비스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감성적인 에세이를 쓰시는 작가님들도 인스타그램은 괜찮아요. 근데 저희처럼 지식, 정보가 막 취업 정보를 인스타에서 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인스타를 하시는 거는 이제 그 정도예요. 정말 말 그대로 업계 관계자들끼리 제 요즘에 어떻게 사나? 제 요즘에 여기 잘 나가네? 랑 그 정도로 괜찮아요. 하신다면 내 수강생들이랑 소통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브랜딩 이렇게 일 때문에 알리는 거 말고 한 번 하시고 만약에 못 만나실 수 있잖아요. 한 번 출강하고 나면. 근데 대학생들이 인스타를 많이 하니까 나 선생님 인스타그램 이거야,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랑 계속 소통하는 걸로는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업계 지인들하고도 인스타 친구인데 여기 내 댓글에 학생들이 계속 댓글이 달리면 이 모습이 또 되게 좋아 보이죠. 아, 저분은 되게 한 명 한 명을 꼼꼼하게 잘 봐주시고 사이가 되게 좋나 봐. 이런 이미지 때문에 잘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활용하는 스타일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대학생들 강의 가서 페이스북 주소 알려주면 애들이 인스타 안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인스타 시작했거든요. 일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됐는데 애들이 자꾸 물어봐서. 그래서 제 인스타에는 셀카와 제 평소 이야기밖에 없어요. 일 얘기는 별로 쓰지 않아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자, 제가 조금 이제 쪼개봤어요. 네이버 블로그랑 유튜브가 속성이 조금 비슷해요. 검색을 해서 나를 찾게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을 통해서 유입이 가능한 게 이 두 개가 독보적이어서 교육 담당자가 나를 찾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하라면 하실 수만 있다면 무조건 유튜브예요. 지금은. 정말 거의 무조건이에요. 앞으로 몇 년 없어요. 그냥 쭉 갈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거의 대체제가 없어요. TV를 대체하기 시작을 했고요. 강사 시장에서 강사 프로필을 영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영상으로 요구한다는 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유튜브가 있는 사람은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그냥 유튜브를 하시는 게 좋고요.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기 해도 너무 좋아요. 강사님들이 강의를 올리지 말고 강의 컨텐츠를 말하듯이 올리면 대중적인 인지도가 생기죠.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너무 선생님처럼 하면 안 봐요. 제가 안 보고 언니처럼 누나처럼 재미있게 하신다면 유튜브는 굉장히 승산이 있는 시장입니다. 대중적인 인지도도 쌓을 수 있고요. 정말 잘 되시면 광고 수익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고 수익이 많은 분들은 진짜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네이버 블로그도 검색이 되긴 되잖아요. 유튜브에 올린 거를 여기다 또 올리는 거예요. 글로도 좀 쓰고. 저는 지금 그렇게 해요. 원래 블로그를 하던 사람이니까 블로그 쓰던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온 다음에 유튜브 넘어가라고. 네이버 자체의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근데 지금 네이버가 며칠 전에 앞으로 이렇게 바뀌겠다 선포를 했거든요. 네이버가 유튜브를 너무 의식해가지고 동영상 중심으로 바꾸겠대요.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블로그를 영상 중심으로 바꾸겠대요. 그럼 글 쓰던 블로그도 지금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래서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앱을 또 막 열심히 기능을 넣고 있대요. 하지만 그냥 업계에서 지금 그래도 블로그 오래 하시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지금 관측, 예상을 보면 블로거들이 갑자기 영상을 못 만든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작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글이 주는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영상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정보를 스킵할 수 없어요. 필요한 것만 쭉 내려가지고 보고 나와야 되는데 영상은 언제 그 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지식 콘텐츠도 사실은 글이 주는 효과가 여전히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쓰시고 텍스트 중심으로 쓰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에요. 얘들이 아무리 영상 중심으로 간다고 해도 그건 본인들의 방향일 뿐이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안 넘어가면 다시 원상복귀 될 거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안에 광고를 그렇게 넣겠대요. 이제 사람들이 유튜브를 가는 이유가 돈 때문에 가는 줄 알고. 돈 때문에도 많이 가지만 블로그 운영한다고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한다면 이 두 가지 중에 유튜브가 좋은 것 같고요. 그 중에 블로그가 제가 조금 블로그를 강사님들한테 많이 쉽게 못 권하는 이유가 이거 말고 브런치를 권하는 이유가 얘들이 개편한다고는 하지만 블로그는 시간이 조금 쓰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노출이 되는데 검색했을 때 내게 뜨려면 적어도 글이 몇십 개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한두 개 쓴다고 해서 블로그가 막 잘 되지 않아요. 정말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대신 시간을 많이 쓰고 오래 하면 배신하진 않아요. 잘.
응. 근데 갑자기 네이버가 정책을 바뀌었을 때 뒤통수를 한 방에 맞기도 해요. 정말 갑자기 내 글이 뒤로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변수가 많은 채널인데 여기에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근데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렇게 외국 서비스들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지금 현재로서 강사님들한테는 최우선인데 죽어도 영상 못하겠다, 너무 부끄럽다, 편집도 못하겠다 라고 하실 때에는 브런치에 글을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강사한테는 어쩔 수 없이 책이 따라다니잖아요. 브런치는 책을 쓰는 진입 단계로 좋은 플랫폼이에요. 일단 출판사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해요. 브런치에서 팔로워가 많고 공유가 굉장히 많이 되면 출판사에서 컨택이 먼저 들어오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진 작가들이 요즘에 SNS 스타들이 다 책을 내잖아요. 이게 인스타 뭐 이런 페이스북도 있지만 브런치를 통해서 데뷔하는 작가들이 정말 많고요. 브런치 운영 방향 자체도 그 정도의 급을 가진 사람들이 글을 써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작가 심사할 때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목차를 쓰라 그래요. 책 목차처럼. 그대로 안 써도 상관없거든요. 심사만 되고 나면. 그래서 브런치는 책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강사님이니까 책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시다면, 왜 강사님들 책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강사료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건 좀 진짜 억울한 것 같아요. 진짜 석박사도 억울해 죽겠는데 책까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브런치를 하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브런치가 조금 한계가 뭐냐면, 모르시는 분도 계시듯이 대중적이지 않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소수의 지적 텍스트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매니아처럼 되어 있는 곳이어서 노출이 네이버에 비해 적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앱에 들어와야지 보는 거니까. 단, 페이스북에 공유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페이스북은 친구가 이미 많잖아요. 여기에 공유가 되기가 되게 쉽게끔 만들어 놔 있거든요. 공유를 많이 하라고. 심지어 카카오톡에 내 프로필 있죠. 거기 위에도 공유가 돼요. 지인들한테도 공유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공유까지, 여기는 제가 슬러시를 적었고 이렇게 적었잖아요. 브런치는 페이스북이랑 그냥 세트라고 보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안 하는 업종에서 브런치만 하기엔 조금 애매하거든요. 브런치 플러스 인스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시너지가 확실히 나는 채널이에요. 브런치는 댓글이 잘 안 달려요. 하지만 공유가 정말 많이 되는 플랫폼이고요. 글을 하나 썼을 때 여기는 조회수가 빵일 수 있어요. 0. 블로그는 아무도 안 볼 수 있거든요. 얘는 내가 쓰고 페이스북에 공유하면 적어도 몇 명은 봐요. 적어도 몇 명 보고, 그 사람들이, 여기는 지식 컨텐츠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에 가까워요, 저희가 쓸만한 글들이. 그러면 취업 준비하는 누군가한테 링크를 그대로 복사해서 카톡으로 넘겨준다거나, 왜냐면 카카오 거잖아요. 카톡으로 공유 되게 잘 되거든요. 카톡으로 넘겨주고, 페이스북에서 공유를 진짜 많이 해서 첫 글이 바로 공유가 30개, 50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있어요가 아니고 진짜 많아요. 공유가 30개라는 건 본 사람은 100명이 넘어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첫 글을 0명 볼 때 100명 보기가 더 쉬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현업에서 이제 교수님들, 이제 그냥 본인들이 막 석박사 논문도 쓰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강의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가끔 오셔서 그런 고민을 말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그분도 커리어 쪽 하시는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사들을 양성하는 수준의 교수님이신데, 젊은 강사들이 블로그 열심히 해가지고 막 불려다니니까 이제 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나도 블로그를 해야 될까 봐 이러면서 오신 거예요. 시간 있으세요? 아니, 맨날 논문 쓰시고 책 이만큼 두꺼운 거 이미 냈는데 거기 있는 내용 그대로 브런치에 옮기세요. 그 내용을 그대로 네이버에 옮기면 아무도 안 봐요. 그 내용을 브런치에 옮기면 봐요. 첫 글이 공유가 37개인가 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간간히 브런치에 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진로 텍스트 중에서 좀 어려운 텍스트들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업계분들이 워낙 많이 보고, 텍스트가 긴 글을 보는데 이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브런치 앱에 있기 때문에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의외로 카카오 메인에도 뜨고요. 카카오가 저희 카톡에 보면 한쪽에 이렇게 컨텐츠 있는 란 있는 거 아시죠? 저는 한 번도 거길 먼저 보지 않는데 보나 봐요, 사람들이. 카카오 메인에 뜨고 다음 메인에 떠요. 그럼 또 그게 한꺼번에 10,000명씩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네이버판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여기 소수 시장이잖아요. 여기서 경쟁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진입하신다면 지금은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유리하고, 사장님들은 어차피 페이스북 하셔야 되니까 어깨 인맥. 그럼 페이스북 팁.
일단 강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만나실 때마다 명함을 주고받으신 다음에 이름을 그냥 치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치시면 전화번호랑 연결돼서 보통 나오거든요. 전화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개인적인 거라 하는데요. 안 하세요? 안 돼. 맞게 하셨어요. 지금 안 되나요? 네, 전화번호 예전에 됐잖아요. 개인 전화번호 털려서 진짜요? 저는 계속 항상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 새로 친구를 안 추가해서 업계분들 무조건 만나면 한 명씩 늘리시고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보다 보면 그분들 중에 영향력이 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뭐 매니지먼트, 이렇게 에이전시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같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 태그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가까울 때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태그 건 사람을 또 들어가서 업계분이니까 또 하고 댓글을 계속 다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한 명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수동적이고 되게 되게 엄청난 노하우는 아닌데 그렇게 차근차근 하면 점점 아는 사람들이 업계 사람들이 되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한번 적어도 한 50명 정도가 업계 사람들이 되면 제3자한테 제 이름이 뜰 때 함께 아는 친구가 5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3자는 김민숙이 업계 사람인 줄 알아요, 이제. 그래서 먼저 친구 신청을 해요. 그래서 받아만 줘도 그쪽 업계가 돼서 저는 처음에 페이스북 시작했을 때 제가 대학생 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창업하고 싶어가지고 그 IT 창업하신 대표님들 리스트를 찾았어요. 보니까 그 중에 그 우리나라에서 IT 관련된 미디어가 몇 개 없더라고요. 이제 기사 발행하는 그 대표님을 팔로우 하니까 그 대표님이 기자시니까 온갖 그 회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회사 인터뷰 하실 때마다 그 대표님 태그를 매번 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터뷰 될 급에 조금 잘 되고 있는 스타트업들 이름도 한 개씩 알게 되고 그 이름 보일 때마다 그 회사 뒤져갖고 대표 이름 찾아가지고 대표 추가하고 조금 이제 대표님들 라인업이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페이스북에는 배달의 민족 마케터분들과 네이버 마케터분들과 온갖 회사 마케터분들이 있어요. 그냥 현업에 있는 분들의 인사이트가 궁금해서 그냥 그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 건데 이렇게 몇 년을 해놓으니까 페이스북만 가도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정책을 바꿨다 이런 거 신문 기사 가서 봐야 되잖아요. 저는 다 들어간 마케터들이에요. 네이버 이런 식으로 막 공유가 이미 되고요. IT 창업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해놨잖아요. 애플이 이런 정책을 발표했다, 페이스북이 주커버그가 이랬다 이런 게 실시간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강사님들 풀이 당연히 많으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강사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볼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연락을 했을 때 기회를 조금 더 빨리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천을 굳이 하자면 가능하시다면 얘는 필수 시간 나실 때 이렇게 같이 가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럼 브런치는 글만 써요? 그림도 돼요. 이미지도 되고요. 영상도 클립이 들어갑니다. 블로그랑 똑같아요. 대신 그 브런치를 처음에 선호했던 이유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작가들만 이렇게 심사를 한다는 것 때문에 그 브런치의 글을 발행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약간 우와 이렇게 봐요. 근데 그 심사한다는 게 어떤 걸 보고 심사해요? 글을 보고 이거를 해줄지 말해줄지? 심사 기준은 그 공개적으로 오픈된 게 없어서 명확하진 않으나 일단 어떤 식으로 지금 심사 접수하는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작가 신청 이거 할 때 제가 제일 처음에 런칭하자마자 사전 베타 서비스 할 때 제가 신청했었거든요. 그때 저 떨어졌는데 제가 같이 하자고 한 애들은 다 붙고 저만 떨어진 거예요. 그때는 기존의 다른 SNS를 하고 있는 사람만 받았어요. 그래서 블로그 주소 같은 걸 넣으라 그랬어요. 제 블로그는 완전 일상 블로그였거든요. 제가 같이 하자고 한 애들은 전문 분야가 있는 애들이어서 걔들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의 유무구나. 그래서 나는 내 블로그가 지금 일기인데 어떡하지? 해서 이제 몇 달 기다리다가 다시 조금 전문적인 걸 좀 쓴 다음에 다시 하려고 봤더니 블로그 주소 플러스 그 자기소개란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막 썼어요. 자기소개 썼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소개가지고 안 돼 해서 또 열받아 있다가 몇 달 뒤에 또 다시 시도 들어갔더니 첨부 파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첨부 파일란에 제가 출판사랑 저는 이미 계약이 돼서 책을 쓰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출판사랑 계약한 기획서 있죠. 목차를 그냥 통으로 넣었어요. 저 출간 계약했고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전문적인 글을 쓸 수준의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게 그냥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고요. 현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 목차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가 어떤 글을 쓸 것인가, 어떤 주제고 이런 내용을 할 겁니다에 대한 걸 봤고요. 천국 파일 여전히 받는다고 들을 것 같고요. 왜냐면 제가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미 승인이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그런 방법도 있어요. 글을 쓴 다음에 발행이 안 돼요. 발행을 한 다음에 노출은 안 되는데 저장 같은 기능은 돼요. 그래서 애초에 그 한번 해보고 떨어지면 보통 멘붕 오고 상심하고 더럽고 치사하다고 안 하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다시 들어가셔서 글을 쓰세요. 그냥 이거는 나중에 여기서 안 받아주면 딴 데 올리거나 나는 책을 낼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글을 뭐 최소한 그 3개까지인가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 옛날에 봤을 땐 5개까지 됐던 것 같은데 최근에 3개라고 들었어요. 글 한 2개, 3개 정도를 그냥 좀 정성스럽게 쓰시고 어차피 승인만 되면 발행할 글이니까 이 글을 체크해서 이 글을 심사해 주세요 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글 자체를 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가 사람 자체를 보기도 하는 것 같고요. 브런치에서 그 담당자, 이거 심사 담당자는 아니고 브런치를 총괄하는 기획자분이 하는 무슨 이렇게 토크쇼 같은 데를 제가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주요 관심사가 우리 직원이 그 대표님들만 모이는 데였어요. 우리 직원이 책 쓴 작가인데 브런치에서 떨어졌다.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아무도 모릅니다. 담당자는 한 명이고요. 걔들은 제가 그 아이는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전혀 알려주지 않았었어요. 본인 마음이지 않을까요? 사람이 안 돼요. 얘보단 나중엔 기계가 분류하는데 억울하게 많이 뒤로 밀리거든요. 브런치는 한번 그냥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예뻐요. 글 쓰면 글이 예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텍스트가 많으면 보기가 좀 안 좋잖아요. 얘는 텍스트가 엄청 많아도 약간 불편하지 않은 가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요. 핸드폰 앱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좋은 점이 이건 구독자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글이 왜냐면 전문 분야만 쓰는 쪽이니까 그 구독글 하면 앱이 깔려져 있을 경우에 글을 쓸 때마다 알람이 가요. 그래서 동시에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강의하시고 인맥 기반으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거의 블로그 안 하시고 브런치로 갈아타셨어요 지금. 저처럼 계속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은 이게 좀 좋고 전 좀 사적인 글 쓰는 거 좋아해서 제 일기장 같이 썼던 대학교 때부터 쓰던 블로그라 그냥 저는 이걸 좋아하는데 그 전문성 있는 글들은 여기에 올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 보통 올릴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 영상이랑 자기가 이렇게 많은 영상 올리기도 하고 또는 텍스트만 이렇게 쭉 올리기도 하잖아요. 강사라면 내 얼굴이 나가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자기 얼굴이 나가고 안 나고의 차이는 사실 그 분야랑 그 컨텐츠 특성에 따라 좀 다르대요. 요즘에 책 주제로 컨텐츠 많이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책그림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거는 얼굴이 안 나오고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이라고 이제 그림 같은 게 계속 느끼면서 성우가 목소리만 더빙을 해서 책 얘기를 설명해 주는 게 있고요. 책 읽지라라고 해서 여자분 한 분이 책을 요약해서 계속 말해주는 게 있어요. 2개가 다 잘 돼요. 다 잘 되는데 제가 양쪽 얘기를 다 뒷얘기를 좀 저 녹화 중에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뒷얘기를 좀 들었는데 책그림에서는 사람이 나가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좀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거는 개인의 그 파워로 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커졌을 때 굉장히 내가 평생 강사로 살고 김미경 강사님처럼 김미경 TV 구독자 25만 명? 저는 김미경 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느낀 게 유튜브 뜰 때 유튜브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하루에 매일매일 인스타에 영상을 짧게 올리시더라고요. 본인이 찍고 본인이 편집해서. 그거를 거의 한 몇 달을 하시다가 유튜브로 넘어가시는 거 보고 저분은 진짜 앱으로 편집 딱 해가지고 올리시더라고요. 자기 혼자 자기 스튜디오에 조그맣게 조명 갖다 놓고 매일매일 하시고 지금은 아예 본격적으로 유튜브로 넘어가셨는데 처음에 진입했을 때 내가 알려줘야만 하는 포지션이라면 얼굴이 나가는 게 사실은 좀 더 유리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강의 톤을 보고 싶은 거고 대중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아까 책처럼 얼굴 안 보이고 책만 계속 보여주면서 말로 하는 것도 충분히 크는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뭐가 있을까? 문구류 이런 것도 다 제품만 보여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블로그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 사생활이랑 뭐 내 얼굴 이런 걸 부담감 때문에 자기 얼굴 가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다가 점점점 오픈마인드가 되면 서서히 오픈을 하세요.
유튜브도 좀 그렇지 않을까? 처음에 좀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러운 대로 좀 하다가 좀 괜찮아지면 스스로 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뷰 컨텐츠도 요즘 많이 해요. 나 말고 취업이면은 그 취업 지인들 계속 인터뷰해서 영상 편집만 내가 하는 거죠. 그나마 저희 같은 경우는 지식을 전달해야 되는 컨텐츠잖아요. 편집이 좀 쉬워요. 화려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제 영상 저 집에서 그냥 혼자 찍어가지고 그냥 말 중간중간 잘라가지고 그냥 올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뷰티 컨텐츠라고 생각해보세요. 조명도 엄청 있어야 되고 그냥 발색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니까 장비가 좀 필요해요. 저희는 화질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취업 쪽 컨텐츠 영상으로 하시는 분 몇 명 제가 아는데 영상 화질이 되게 좋거나 질이 되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준생들은 되게 절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댓글로 문의를 해요.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조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이면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강의 같은 걸 한 번씩 열고 약간 팬과의 만남 이런 느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가시면 좋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유튜브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열심히 한참 배우고 있는 중이라. 유튜브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장비 필요 없어요. 핸드폰으로 하셔도 충분해요. 네. 제 거 그냥 하나씩 다시 사례로 설명해 드리려고 어제 제가 다시 다 어제도 아니죠. 오늘 새벽에 캡처했어요. 여기 갑자기 강사가 주제면 내 거를 먼저 해서 네이버가 알고리즘이 바뀌어가지고 검색했을 때 뜨는 순서가 지금 한 달 전이랑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퍼스널 브랜딩 검색을 하면 일단 통합 검색에 가면은 뭔가 광고가 너무 많아서 요즘엔 정보 찾을 때 바로 이렇게 블로그 클릭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 중에 3개가 제 후기예요. 제 블로그는 아니에요. 제 후기예요. 네. 근데 제 블로그보다 제 후기가 나오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제게 저 뒤에 있고요. 내가 이거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뒤에 있어도 되나 싶긴 한데 제 후기가 훨씬 많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 2017년도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네 번째 있으면 안 되는 글인데 이번에 바뀌면서 이렇게 뒤에 있다 이렇게 앞으로 역주행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저는 퍼스널 브랜딩 특강, 이거는 제가 일회성 특강 글이고요. 이거는 정규 과정이고요. 저는 정규 과정 들은 분들 멤버십으로 모임을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모임 글이에요. 되게 같은 단어인데 다른 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너무 유리한데? 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이제 마케터이기도 해서 의도적으로 약간 공개 특강을 매달 하는 이유가 저는 후기를 일단 강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후기 써주세요 이런 말을 어디 가서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써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매달 하는 것 때문에 그중에 한 명 있으면 1년이 됐을 때 10개, 20개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수업할 때 이제 정규 수업할 때는 블로그를 시키거든요. 시키는데 제 글을 후기처럼 쓰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자기들 글을 쓰게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능숙해지면 저를 홍보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셔서 알아서 써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고 제가 지금 정규 교육을 제 스스로 만들어서 운영을 계속 그건 교육 회사처럼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의 유입 루트가 다른 사람 블로그를 보고 온 건데요. 검색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사람이 블로그 이웃이었어요. 근데 후기가 올라와요. 근데 이 사람이 분명 얼마 전까지 방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좋아하는 일을 찾았대. 어디 자꾸 가. 그러면 댓글을 달아요. 비밀 댓글. 그래서 이거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분들의 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이런 마케팅 알고리즘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기, 그러니까 나에 대한 글이 남한테 언급이 될 수 있는 방식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외부에도 강의를 가시다 보면 걔들이 마케팅 과정은 아니지만 요즘에 블로그 하거나 인스타 하거나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오늘 강의가 너무 좋았다는 거 한 명이 써주는 게 사실 너무 저희한테는 중요한 거고요. 그런 거를 찾아다니세요. 오늘 내가 특강을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누가 올렸어. 해시태그를 저는 퍼스널 브랜딩 주기적으로 검색하거든요. 제 특강 끝난 다음에 며칠 뒤에 한 번씩 검색을 하면 오셨던 분들이 후기 쓴 게 나와요. 그럼 가서 댓글 다 달아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스쳐간 인연을 팬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갖는 게 굉장히 좋은 마케팅 방법입니다. 너무 부끄러워.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검색했어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야 돼서 이게 2015년도에 저 옛날 모습
제가 그 유튜브를 해야 된다고 3년 전부터 얘기하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메인 전문으로 전문으로 하기엔 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우연히 그 어디에서 그 뭐 1시간짜리 북토크 같은 거 촬영하는 곳에서 그 세바시안 참 유행할 때 미니 강의 15분짜리를 저한테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촬영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유튜브에 올릴 작정을 하고 그 15분짜리를 영상 편집 그 영상 달라고 미리 사전에 말해놓고 퍼스널 브랜딩 통칭해서 제가 쫙 줄여가지고 강의를 일부러 했어요. 끝나자마자 받아가지고 이거 저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올려놨죠. 퍼스널 브랜딩 분야가 워낙 희소했기 때문에 검색만 하면 제 거밖에 없고 몇 개 없을 때잖아요. 조회수가 그래도 2,000회까지 됐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퍼스널 브랜딩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그냥 브랜딩으로 유명한 저희 지도 교수님들도 막 이렇게 있거든요. 세바시 나온 거. 그분들이 조회수가 막 3만 명, 5만 명 이래요. 제가 위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요. 유튜브는요, 시청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언제 봐야 돼요? 시청 시간이 뭐냐면 제가 20분짜리 영상이에요. 와서 20분을 다 본 사람이 많으면 유리해요. 끝까지 본 사람. 근데 나이가 조금 있는 강사님들이 자기가 한 1시간 강의를 통으로 올리신 거예요. 누가 1시간을 보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탈률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는 끝까지 볼 이유가 없는 컨텐츠라고 해서 밑으로 내려가고요. 얘는 클릭만 하면 끝까지 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NS를 하실 때에는 이런 알고리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글이 더 위로 올라가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2일 전에 올렸는데 이게 제일 위에 떠서 이상한 거예요. 이게 위에 뜨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얘가 왜 이게 위에 뜨지? 얘가 왜 위에 뜨지? 또 여기 새해 동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튜브가 지금 요즘에 SNS 모든 게 검색이 개인화라고 해서 개개인 맞춤형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는 화면과 나의 화면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아이디니까 저를 위로 올려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한테는 이렇게 안 뜰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거는 PC로 검색해서 제가 핸드폰으로 검색을 다시 했죠. PC 화면과 핸드폰은 검색 순서가 다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검색했더니 얘가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제일 위에 있다. 그 방금 이 영상은 진짜 밑에 있었어요. 그치, 얘가 위에 있을 리가 없지. 보시면은 이 실버런 교육 채널이라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혜성과 같이 등장하신 거예요. 퍼스널 브랜딩 분야에. 딱 봐도 PPT 화면이죠. 이게 화면이 넘어가면 여기가 칠판 같은 게 있고요. 여기 그러니까 인강용으로 찍으신 거예요. 여기 그 어떤 나이 든 아저씨가 대표님 뭐 강사님 이분이 얼굴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설명을 막 하세요. 절대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제 생각엔 절대 유튜브에서 하지만 513회나 있었어요. 근데 이탈률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이미지 메이킹 쪽 강의하시는 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 아까 얘기했죠. 검색을 할 때 내가 일단 뜨게 하는 게 목적이다. 저는 이거 하나밖에 안 올렸지만 얘 하나 때문에 강의 요청을 받았어요. 깔아둔다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했던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쯤 핵심 킬러 콘텐츠를 올려놓는 거는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급할 때 강사 프로필 영상 없어요? 라고 할 때 링크를 바로 드릴 수 있는 정도 하나쯤은 영상을 찍어 놓으시는 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질문 드는데 저기 올리실 때 보면 짧은 영상처럼 그냥 맛보기식으로만 올리시는지 아니면 강의 저는 저거 온전히 다 올라가 있고 20분짜리긴 한데 그러니까 2시간짜리 20분으로 줄인 거죠. 근데 그건 있어요. 강사님들이 나의 이 콘텐츠를 어디까지 오픈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하는 강의를 누군가도 하잖아요. 사실 완전히 새로운 게 없잖아요. 내가 올리지 않으면 남이 올려요. 미리 선정하세요. 네, 선정하는 게 나아요. 이거를 마케팅에서는 프리 마케팅이라고, 공짜 마케팅이라고 공짜로 많이 퍼줘서 내 팬을 만들면 그 사람이 인지도가 올라가서 일이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내 강의를 남한테 보여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나랑 똑같은 강의를 누가 올려버리는 순간, 왜냐면 좋은 내용이니까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를 수요가 생겨서 그 사람한테 가서 구독자가 붙어버리면 제가 뒤늦게 했을 때 따라한 게 돼버려요. 근데 온라인에서 그렇게 하시고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그 부분들을 또 많이 보고 이걸요 담당자만 봐요. 수강생은 안 봐요. 그리고 수강생이 봐도요 똑같은 말인지 모르세요. 생각보다 수강생 청중들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병무청 강의를 요걸로 갔었거든요. 병무청에서 제가 그때 어떻게 들었냐면 퍼스널 브랜딩 처음에 전화가 왔어요. 병무청에서 퍼스널 브랜딩 강의를 해달라고 하길래 군인 대상인가요? 처음에 이랬어요. 군인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요, 병무청 직원 대상입니다. 너무 이해가 안 돼. 병무청 직원.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때 맞대요. 그래서 대체 왜 필요하세요 이게? 이렇게 했더니 뭐 위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아예 하라고 전사적으로 내려와서 역량평가를 퍼스널 브랜딩 기준으로 해서 본인들끼리 퍼스널 브랜딩 7단계를 나누셨어요. 몇 단계씩 해서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자분들이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퍼스널 브랜딩이 뭔지도 모르는데 인사고과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강사를 데려와야 되고 하니까 본인들이 공부를 하려고 엄청 많이 보셨는데 자료가 일단 별로 없었고 제가 처음에 간 게 2년 전인가 되니까 유튜브 영상을 그렇게 찾아줄 때 글로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유튜브에 근데 2~3명밖에 없는 거예요. 2~3명을 계속 보시다가 저로 낙점이 된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 거랑 제 거의 차이가 뭘까 해서 봤더니 다른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강의를 그대로 통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영상에 좀 최적화가 좀 덜 된 느낌이 좀 더 많았고 저는 애초에 인터넷 방송을 나가는 송출하는 거였고 유튜브에 올릴 거야. 그래서 20분 안에 내용도 넣고 제 PR을 잘 섞어서 넣었어요. 사례를 저로 넣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렇게 넣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되게 부끄러워요. 왜냐면 저 때랑 지금이 또 달라가지고 제가. 근데 그렇게 좀 작정하고 이건 홍보용이다. 이거를 누군가가 봤을 때 내용도 알차지만 김인숙이 괜찮은 애구나를 느끼게 애초에 기획을 해서 넣은 거고요. 이거 말고 제가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이거는 제가 보면 제 회사 이름으로 올리잖아요. 왜 올려놨는데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할 때 후발주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막 되게 제가 엄청 유명해서 저를 바로 김미경 원장님처럼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해 먹고 살지 진로 콘텐츠로 아이덴티티를 이름을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뭐해 먹고 살지라는 거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이미 제가 키워놓은 게 있어요. 옛날 앱 서비스 할 때 3,000명 정도 되는 게 있어서 이제 그거 살리려고 한 건데 여기에는 10분으로 할 말만 짧게 쪼개요. 그러면 짧게 쪼갰기 때문에 따로따로 봤을 때는 나중에 이렇게 제가 묶어서 해도 전혀 다른 콘텐츠처럼 보이고요. 이거는 약간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자기한테 되게 뾰족한 말을 또 어차피 듣고 싶어 해서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강의 콘텐츠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저 심지어 강의한도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현업에 있는 분들이 제 걸 가져가서 문제지 일반 분들이 보는 거는 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콘텐츠 부분들을 유사문서 분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영상 찍은 포맷이 좀 다르니까 영상 부분의 유튜브에서는 예를 들어서 걸러지거나 뭐 아니면 저작권 부분도 유튜브는 저작권이 진짜 중요해서요. 일단 폰트 잘 쓰셔야 되고요. 상업적으로 쓰면 안 되는 폰트 쓰시면 안 되고 음악도 무료 음악만 쓰셔야 돼요. 그거 제외하고는 내가 직접적으로 촬영한 거니까 저작권에 위배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유튜브는 유사문서보다 저작권이 좀 센 곳이에요. 저작권으로 문제가 생기자마자 삭제 조치되는 경우도 있고 네, 일단 저작권 수입이 아예 안 가는 경우가 많아서 네이버 유사문서는 뭐 여전히 세고요. 영상을 가져왔을 때 이걸 링크를 가져오는 거는 괜찮으니까 유튜브 링크 가져오시는 경우도 괜찮고 그 방법은 있어요. 네이버 자체가 지금 동영상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링크를 가져오는 거는 밑으로 뺄 거고 자기들한테 직접 올리는 걸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죠. 페이스북 페이지 제가 같이 운영하거든요. 근데 내가 목적이 어떤 식으로도 유튜브를 키울 거야 라고 하면 페이스북에 올릴 때에도 유튜브 링크를 가져와야 돼요. 클릭해서 넘어가게. 근데 저는 제 얼굴이 많이 돌아다니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페이스북도 그냥 업로드를 해서 얘가 잘 재생돼서 많이 보는 게 더 중요해요. 너무 아깝죠. 여기는 조회수가 70인데 페이스북 지금 500명 봤거든요. 페이스북이 더 저는 더 기존에 많이 했으니까. 그럼 누군가는 쟤는 왜 쓸데없이 저거를 저렇게 올려라고 하는데 목적이 다른 거죠. 저는 제 인지도가 올라가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지 이거 구독자 올려가지고 광고 수익 받을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네이버도 노출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영상을 똑같이 찍고 그냥 똑같이 올려도 유튜브와 네이버는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문서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고 다 올리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해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서 나는 마케터야 라고 그냥 말했어요. 구글.
이거는 왜 보여드리냐면 브런치입니다. 브런치가 구글에서 검색이 돼요. 잘 돼요. 지식은요 구글에서도 검색을 많이 해요. 맛집 검색은 안 하지만 취업 정보, PPT 이런 거는 구글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님들한테는 네이버보다 브런치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한테는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타겟이고 젊은 층들은 점점점 구글 검색량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근데 이것도 약간 구글도 개인화가 좀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매번 좀 바뀌는데 얘는 좀 많이 위에 있더라고요. 브런치에 글 제가 많이 안 썼어요. 10개도 안 되게 해놨는데 일부러 퍼스널 브랜딩 키워드를 잡아서 몇 개만 써놨고요. 검색이 됩니다. 저는 약간 처음에 그게 목표였어요.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애가 사례가 자기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바쁘고 하니까 진짜 어디서 검색하든 나한테 오는 것만 확인을 시켜주자. 유튜브 검색해도 제가 보이고요. 페이스북 검색해도 퍼스널 브랜딩 검색하면은 제 페이지 보이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해도 해시태그 제 거 달아놨고 어디서 검색하든 저한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의 목표였어요. 전략에. 그래서 깔아두는 컨텐츠들로 그냥 설계를 해놨고요. 글을 많이 쓰지 않아도 제일 위에 갈 수 있는 게 구글입니다. 네이버는 안 돼요. 근데 지식 컨텐츠는 구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 브런치인데요. 2017년도에 글 썼잖아요. 글 잘 안 써요. 많이 안 쓰는데 제가 이거 쓰고 나서 지금 책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자료를 많이 못 올렸는데 보시면은 공유가 많아요. 300개. 제가 어떤 그 테스트를 했었냐면 일단 브런치는요 제목이 클릭할 만한 제목을 쓰셔야 돼요. 네이버는요 검색되는 제목을 써야 돼요. 브런치는 페이스북에 공유하잖아요. 한 번 더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라도 봐야지 나만 보기를 공유하게 해야 되거든요. 약간의 자극적인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 이런 타이틀 진짜 원래 안 쓰거든요. 이게 책 쓰기랑 강의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제 강의하고 싶은데 책을 쓰는 걸 약간 당연하게 이렇게 돈 들여서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막 책 쓰기 열풍이다. 책 쓰기를 계속 이렇게 엄청 길게 썼어요. 똑같은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썼고 브런치에 썼어요. 얘가 훨씬 많이 돌아다녔죠. 일단 네이버 블로그는 그냥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요. 네이버 블로그 안녕하세요 이웃님 이 인식이 너무 커서 네이버 블로그 글 자체는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블로그 글이잖아. 애초에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근데 브런치는 그냥 공유할 때부터 이미 브런치라는 것만으로 쟤는 전문적인 글일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클릭도 안 하고 공유를 해가요. 나만 보기. 나중에 봐야지. 그리고 저는 이 글 같은 경우는 그 강사님들 사이에서 진짜 많이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단체 카톡방 이런 데 많이 돌아다녔대요. 이걸 봐봐 막 이렇게. 그래서 공유가 굉장히 많이 됐고 300명이 봤다는 거는 제가 통계 조회수까지 지금 다시 체크를 못했는데 몇천만 막 이렇게 됐고요. 제 지인들 중에 브런치로 책 쓰신 분들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벼락스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글 하나가 빵 터진 거예요. 브런치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공유가 1000개, 2000개, 3000개 되는 막 뷰 10만 막 이렇게 찍어버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카카오 메인에 뜨고 다음 메인에 떠서 난리가 나니까 그 다음날 눈 떠보니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서 10개. 진짜 그게 하루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약간 벼락스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브런치. 근데 브런치 플러스 페이스북까지 해서 가능한 거. 브런치만 가지고는 벼락은 안 되고요. 페이스북이 실시간 공유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지금 쓰실 때 네.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어떤 다른 분야의 강사분이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된다 해서 SNS를 배웠대요. 네. SNS를 배웠는데 처음 가르쳐 주는 게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리나 아니면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불법 프로그램? 변수 매크로 네, 불법 프로그램. 이나 불법의 네. 어떤 그런 어떻게 하면 뭐 상위에 올라가나 이런 것만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무슨 이것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되게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이런 강의만 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민망하게 듣고 있다가 좀 되게 열이 받았었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모르니까 다른 분들은. 그런 강의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고요. 훨씬 많고요. 저기 사기치는 거라고만 그렇게까지 얘기를
이렇게 말하면 저는 좀 부끄럽지만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마케터가 별로 없어요. 있는 걸 대행해서 있는 거를 퍼뜨려주는 게 본인들의 롤이잖아요, 마케터들은. 그러니까 기업과 받아가지고 돈 받았으니까 노출해줘야 돼서 기계 쓰고 불법적인 거 하는 거고요. 저는 브랜딩을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개인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잖아요. 그렇게 할 돈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랑 계속 일을 했고 일단 저부터도 그렇게 일을 해서 대신 그건 있어요. 제가 소상공인한테 이런 강의하면 소상공인들은 안 먹혀요. 안 싫어요. 싫어요. 네, 싫어요. 소상공인들은 매크로 돌리면 우와 얼마면 돼요? 바로 이렇게 금방 하세요. 뭐 반응이 온다고 생각하고 이런 컨텐츠를 써가지고 저렇게 공유가 많이 일어나고 뭔가 마케팅적으로 기법을 쓴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게 퍼스널 브랜딩 이어서 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이니까. 개인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퍼스널 브랜딩이니까 이런 얘기 들으시는 거고요. 소상공인 마케팅 쪽으로 가면 그런 얘기 강의 들으실 거예요. 페이스북 가짜 계정 만들기. 저도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필요하면 하시라고 하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강의, 일반적으로 마케팅 강의 타이틀은 거의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라서 아예 그걸 시작을 안 했어요. 저도 기업들 하면서 매크로를 돌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식으로 마케팅 정말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음성적인 방법이나 진짜 뭐 매크로 뭐 그런데 돌리 마케팅 한다고 하는 데가 PC를 뭐 10개, 20개씩 맞아요. 돌아가면서 핸드폰 수십 대 해놓고 네, 인스타그램 다 좋아요 뭐 누르고 다니고. 상위 얼마 노출이 된다고 그러고 그 비용 받고 몇 개 노출이 근데 기업은 그렇게 해서 매출이 올라요. 오르기 때문에 그거 무조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은 아예 강의 안 하고요. 그쪽에서 강의하더라도 이런 것만 가르쳐요. 저는 그럼 좀 싫어하세요. 답답해하시고. 근데 개인은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고 뭐 그렇게까지 해서 노출된다고 해서 콘텐츠 질이 안 좋으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특히 강사는. 그래서 그 방법은 그냥 어차피 나랑은 상관없는 분야다. 소상공인 분야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알리는 용도는 콘텐츠로 승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아. 진짜 브런치로 책 쓴 사람 진짜 많아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쓴 사람 정말 많아요. 물론 본인들이 재능이 있으셔서 그런 거지만 지금 퍼스널 쪽으로 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 되죠? 퍼스널이 아니라 저기 지금 브런치 쪽으로. 총 가입자 수요? 예. 모르겠어요. 앱 다운로드가 몇 명이나 됐지? 왜냐하면 브런치 자체가 아니라 페이스북으로 퍼져서 보는 수가 너무 많아요. 그 예전에 10만 뷰 막 이렇게 나와요. 다. 네이버에서 블로그에서 이제 그 이름이 까지는 거지 갑자기 오래간만에 보니까 포스트요? 네 포스트를 예를 들어서 발행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브런치 쪽에서 공유하는 것들이 훨씬 더 파급력이 높은 네, 훨씬. 그래서 그 공유의 그 숫자에는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모든 SNS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다 포함된 거예요. 네. 페이스북 몇 명, 카카오 몇 명, 링크 몇 명. 브런치 몇 년? 2년? 2년쯤 된 것 같은데요. 2년쯤 된 것 같아요. 2015년 가을쯤 됐던 것 같은데 여름에 베타 오픈했었나? 그럼 3년 된 건가? 네, 지금 많이 컸어요. 출판사 관계자들은 일단 진짜 많이 봐요. 지식 컨텐츠 다루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 일반 취준생들보다 그냥 정말 내 지식을 더 널리 알리는 용도로 더 쓰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네. 한번 그냥 툭툭 둘러보시면 파악되실 거예요. 원래 마케팅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이거 동일한 글 네이버에 올리고 여기 올린 다음에 한 달 시간차를 두고 페이스북에 공유했었어요. 이거 다 똑같이 쓰고. 근데 네이버는 공유가 안 돼요. 얘는 브런치란 이유만으로 공유 진짜 많이 해가시더라고요. 아, 브런치라는 상징성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았죠. 사람들은 클릭하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선 공유 후 선 공유할 만한 느낌의 플랫폼과 카피를 쓰시는 게 관건이죠. 헤드라인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헤드라인의 특징이 네이버는 검색돼야 되니까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브런치는 뭐 검색도 중요하지만 클릭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은 더 후킹할 만한 게 들어가야 돼서 브런치는 제목 쓸 때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썼어요, 저는.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저 너무 부끄러운데 저 한 달간 강의한 거 잘 써봤어요. 그냥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의 분도 계시다고 해서 제가 최근에 강의
지난달에 너무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원래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하거든요. 무슨 시즌이었는지 갑자기 대학생 동아리, 퍼스널 브랜딩 동아리가 있어서 여기 매년 가요 그냥. 그리고 충남도 한번 스타트업 대상 한번 갔었고 한양대에 저는 제가 모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 강의에 갔었고 취업준비생 서울시에서 하는 거 갔었고 여기도 뭐 3년째 하고 있는 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최근에 들어오는 강의도 그렇고 이것뿐만 아니라 마케팅 일도 그렇고 이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시작점을 너무 찾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프리랜서들이랑 혼자 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일을 많이 해서 이분들이 처음 스타트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SNS를 권유를 하는데 이 당위성을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짜 SNS 때문에 이만큼 된 거다. 역추적을 하는 작업을 제가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냥 이 과정 다 보시면 지금 3년째 하고 있지만 첫 스타트는 얘들이 블로그로 저 찾은 거고요. 그래서 가서 괜찮으니까 후배들 왔을 때 이분 괜찮아 또 섭외해 또 섭외해 또 섭외해 해서 가는 거고요. 여기 충남 여기는 너무 페이스북 친구예요. 대표님이 한 5년 정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분은 얼마나 신기했냐면 실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지인이 퍼스널 브랜딩 고민을 하니까 그것도 퍼스널 브랜딩의 단어를 안 쓰고 뭐 이런 사업하는데 이런 부분이 고민인데 했더니 내 패친 중에 이런 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봐 이래가지고 뜬금없이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누구 소개하냐고 하니까 그분 소개라는데 전 이분은 모르는 진짜 막 패친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분은 나를 뭘 알고 지금 소개를 했지? 라고 했는데 그 일을 제가 흐지부지 했었거든요. 그 일은 실제로 성사도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저를 추천해준 게 너무 감사해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딱 한 번 뵌 사이인데 그 뒤로 이제 본인이 이것저것 하시다가 요즘에 이런 기관들이랑 그 비즈니스 교육을 통으로 따셔가지고 하는 일을 하세요. 뭐 스타트업 본인은 이제 사업계획서 강의를 하시니까 이제 하다가 브랜딩 쪽만 보이면 자꾸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여러 번 왔는데 제가 다 거절했거든요. 지방 가서 못 갑니다. 한 번도 못 갔는데 이번에 또 연락이 와서 너무 죄송해서 이번에는 충남이 좀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대표님은 워낙 잘하시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분 통해서 강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 강의 평가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잘할 거라고 믿는 거죠. 몇 년을 봤으니까. 페이스북 친구님이셨고요. 이거 너무 웃겨요. 한양대가 제 연고지만 학교에서 저를 불러서 간 게 아니고요. 이거를 따온 기관,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저 아까 스펙업 칼럼 같이 쓰던 멘토, 취업박람회 멘토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서로 칼럼으로만 보다가 이분이 당시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본인이 창업을 하고 싶은 거였는데 저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저를 만나고 싶다고 왔어요. 그게 인연이 돼서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지금 본인이 이제 그런 기획을 많이 하니까 강사 필요할 때마다 친하니까 자꾸 저를 넣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것도 온라인 때문에 알게 된 사람이고요. 이분 같은 분입니다. 이분 제가 할 줄 아는 거 아니까 계속 주시고요. 이 관광통역사 이분은 독서 모임 회원님이 저를 추천해 주신 거예요. 진짜 제가 아까 그 인스타그램 강의 그쪽 했던 데인데 그거를 해주신 분이 독서 모임에 오시던 그 박물관 기획하는 박사님이셨어요. 그 박물관 기획자니까 이런 거 하시잖아요. 관광 쪽. 본인이 MC를 보는데 본인이 저희 독서 모임 오셔서 블로그도 많이 보시고 저희가 독서 모임에 온라인으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는지 너무 뻔히 잘 아세요. 그리고 서로 패친이고 블로그 이으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한다고 인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독서 모임에서는 제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 4, 5년 전에 열심히 나오셔서 요즘에 모임도 안 나오세요. 몇 년을 안 봤는데 제가 활동하는 걸 계속 보고 계시다가 이숙 씨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네, 이숙 씨 추천하려고 하는데 저 전에 했던 분이 꽤 유명하신 마케팅 쪽 소셜 강의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을 밀어내고 저 집어 넣으신 거예요. 3년째 하고 있죠. 너무 웃기죠. 그리고 지인의 지인. 이 지인이 요 분이고요. 이 지인이랑 만났는데 지인이 생겼어요. 이분이 강연 에이전시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또 큰 일을 따왔어요. 이 강연 에이전시 일을 따니까 라인업을 짜는데 마케팅 강사들을 모으다가 브랜딩으로 들어와 달라고 해서 갔다가 오늘 강의하셨나? 없네요. 아까 저 잠깐 와서 저 커피 주고 가신 이 고경민이라는 분이 강사로 왔어요. 거기서 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경민 팀장님이랑 저랑 알게 돼서 갑자기 이 개발원이랑 제가 인연이 생겨가지고 여기 대표님이랑 인사를 하고 대표님이랑 저랑 어떤 강의 장소에서 같은 강의를 했어요. 그 CEO들 강의를 같이 하셔서 결국은 이쪽 일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되게 사소한 데서 시작된 거고요. 사회복지재단 이런 거는 검색하셨다고 항상 이러고요. 이건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카페, 오프라인 모임, 유튜브. 한 달치만 봐도 이게 다 고르게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서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일까지 하면 정말 저는 온라인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인맥도 없고 뭣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정직한 방법인 것 같다고. 저도 아무것도 없을 때 나이 어릴 때 일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명함 들고 다니면서 네트워킹 모임을 갈 자신도 없고 막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판에 가가지고 몇 번 갔더니 진짜 기죽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성격도 그게 안 되고 근데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를 그냥 올린 거예요. 지식 올리고 저 오늘 어디서 강의했어요. 그걸 좀 좋게 봐주시고 어떤 한 분이 삼성병원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했었거든요. 삼성에서 했어요 하니까 갑자기 지켜만 보고 있던 분들이 제가 검증이 안 되니까 삼성에 가서 했어? 바로 저 여기저기 엄청 많이 다녔는데 정말 웃긴 건 저 삼성 강의 망했거든요. 진짜 못했어요 강의를. 그거 모르는 거죠. 삼성에서 했어? 그 뒤로 갑자기 몇 년을 지켜보시고 한 번도 의뢰 안 하셨던 교육회사 대표님들이 우리 쪽 일 좀 해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차근차근 하나씩 알렸기 때문에 스텝이 됐구나를 많이 느껴서 온라인을 좀 잘 활용하시면 당장 대박은 안 날지언정 분명히 배신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나만의 플랫폼을 만드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만 한 가지만 좀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퍼스널 브랜딩, 그러니까 그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내 이미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강사님들이나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이 자꾸 지식만 쓰세요. 근데 개인의 성향이 드러났을 때 훨씬 매력적인 거 아시죠, 사람은? 저희 자기소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 할 때 내가 잘한 것만 쓰면 안 되고 성향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부분 쓰라고 하잖아요. 온라인상에서도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 특성이 같이 어필하는 글들, 그러니까 칼럼만 쓰지 마시고 일상글을 같이 쓰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같이 딱 결합이 돼서 이 사람은 평소에 굉장히 상냥하니까 강의도 그렇게 할 거야. 이 사람은 평소에 굉장히 꼼꼼하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유쾌하니까가 같이 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같이 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짜 마지막이네요, 이게. 너무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만 제대로 인식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다 듣고 나면 또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러시는데 강사로서 내가 한 분야, 한 특정 강점을 인식을 시킨 다음에 확장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살아남는 자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처음에 시작한다고 해서 당연히 좋아요 많지 않고 블로그 마찬가지고 페이스북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오래 하면 제가 오래 했잖아요. 많이들 중간에 사라지세요. 살아남으면 뭐라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라지신 분들은 어디서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더 잘 돼서 사라졌을 수 있어요. 이게 안 필요해서.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일로 전향하신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히 하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강의에서나 쓰는 마지막 장표인데요. 브랜드는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인식을 만드는 거여서 사람들이 한 번에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나가? 이렇게 시샘 많이 하시게 될 수 있고 저 많이 했었거든요. 그건 그렇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시도해 나가시면서 브랜드를 잘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걸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살짝 참석 오버했네요.